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 민주당 최운열 의원 요구인. 생년월일 2017년 3월 9일. 계류일 915일. 최근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에 투자했던 소비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금융권이 판매를 위해 고수익만을 강조하고 위험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금융회사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네, 이 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운열입니다. 이거는 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죠? 네, 제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자는 거죠, 네, 법을.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법상의 소비자보호가 예. 적용돼 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제대로 구제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 법률,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 봅시다. 네, 예. 이 제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네. 말이더군요. 예, 예. 우리 최 의원께서는 이런 법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심으로 이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게 됐어요? 요즘 금융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파생 상품을 포함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금융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이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커짐에 따라서 이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인가, 예. 또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게 할 것인가, 또 일반적인 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면 그 입증 책임을 지금 현재는 소비자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가 입증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입증 책임을 주체를 금융 소비자에서 금융 회사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과징금 정도를 물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예. 과징금은 정부로 또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예.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별로 없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예.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몇 배 이상을 그냥 부과한다든지. 알겠어요. 그 주요 내용은 하나하나 이제 좀 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최 의원이 방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각종 파생 상품 등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이른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증권, 파생 결합 펀드, DLS, DLF 예. 이것도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독일의 금리가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래서 네. 손해가 나고 더 설명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그 상품 자체가 무슨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기초자산에 연계해서 상품을 발행을 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 파생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 문제되는 독일 국채 연계 DLS나 DLF는 독일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4.2%의 수익률이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0.2% 이하로 마이너스 0.2% 떨어지면 이거는 온본까지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거든요. 손해는 4.2%가 아니라 무한대고 완전히 깡통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상품들이 판매될 때 금융회사에서 그런 구조 자체를 놓고 고객들한테 좀 경우에 따라서 온본이 다 없어질 수도 날아갈 있습니다.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팔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런 게 좀 미진했지 않나.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에 가서 샀는데 은행이 설령 이렇게 은행에 파는 상품이 손실까지 가겠느냐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에 의해서 이제 생긴 그런 상품. 그래서 지금 이미 이건 피해가 현실화된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지금 집계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만기 시점에 독일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만기가 2개월 내지 3개월 남아 있어서 완전한 피해액을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봐서 2, 3개월 내에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죠. 8월 7일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전체 이 관련된 상품 판매액이 8,200억 정도 되고요. 영미 금리 상품에 관련된 게 한 6,900억, 또 독일 금리 상품이 1,266억 정도 되고 예상된 손실 규모를 추정해 보니까 영미 상품은 한 3,400억 정도, 독일 연계 상품은 한 1,2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600억 정도의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더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손실을 본 사람 숫자는요? 사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이거는 1억 이상의 투자자만이 들어간 상품이라서 기본이 1억 이상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설명해 줬습니다마는 뭐 어떤 조건이 되면 4.2% 고정 이자가 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면 이게 손실을 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금융회사들은 우리는 설명했습니다라고 막 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아이 설마 뭐 독일이 망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퉁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서로 막 말이 엇갈릴 때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 책임이 내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입증 책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민법상 이런 입증 책임은 피해 본 사람이 자기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입증 책임을 이제 소비자 자신이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뭐 정보력도 부족하고 분석 능력도 사실은 낮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입증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럼 금융기관이 우리가 충분히 위험을 고지했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라. 그거를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증명을 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주체를 소비자로부터 금융회사로 이게 제일 큰 아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라는 걸 금융기관이 밝혀내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설명 의무를 다 했느냐. 그다음에 부당 권유를 하지 않았느냐. 부당 의무라면 무슨 말일까요? 사실과 다르게 좀 이제 위험은 예를 들어서 1인데 위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그냥 인용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이 설마 독일이 망해요? 뭐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독일이 안 망해도 손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독일 최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잘 나가니까. 독일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가능하면 독일 국채 같은 걸 보유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걸 그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설마 독일이 망해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설명대로 말하면 절대 독일이 안 망한다는 믿음 때문에 국채가 인기가 좋아지고 그게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건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밝혀야 할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설명 의무 다했는지 부당 권유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조건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완전 판매라고 다 이제 포괄적으로 불완전 판매라는 게 이런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내용이 그렇게 약간 부실한데 그걸 이제 숨기고 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불공정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부당한 뭐 편익을 요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좀 해줄 테니 이런 상품 그렇지, 하나 그렇게 이제 가입하세요. 연계 상품 한다든지 뭐 그런 전체적인 이제 판매 원칙을 한 5-6가지 정해놓고 이거를 이제 반드시 지키지 않고 그걸 입증을 못하면 알겠어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 자, 이런. 이제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입증 못하면 책임을 져라. 예. 그 책임을 져라는 말은 뭐예요? 그 금융소비자가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1,000만 원밖에 못 건지고 9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럼 금융회사가 9천만 원을 다 갚아줘라 이건가요?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부당 이런 판매 권유라든지 나타나면 금융감독이 어떤 형태로 하냐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금융기관에? 예, 금융회사에. 금융회사에. 근데 그거는 과징금은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국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보상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소비자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금융회사가 소비자한테 변상을 하되 지금 우리 법안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금융회사가 소비자한테 줘라. 소비자한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입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입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대단하네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해야 금융회사들이 이런 알겠습니다. 단순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네요. 그럼 그 손해배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본 개별 소비자들이 전부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됩니까? 이거가 이제 한 2가지 상황이 있겠죠. 금융감독당국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걸 판명이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일부 법에서 요구한 대로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 그거를 이제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요. 집단소송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피해를 본 일부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소비자가 다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집단소송입니다. 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뭐 허위 공시라든지, 그다음에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 법안 5명이 발의한 의원 입법안에서도 일부는 집단소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있고 일부는 하지 않고 제 법안에도 그거는 안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법무부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모든 경제행위에 다 적용하는 일반 집단소송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정부 입법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개별 입법을 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하자 하는 게 이제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정부도 아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부 법안에도 집단소송 법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금융기관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라. 그걸 제대로 못하면 징벌적 3배까지의 손해배상을 해라. 그 손해배상에 그 가게 이르게 되는 과정은 금융감독원이 판정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그 소송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기면 모든 비슷한 피해자들한테는 똑같은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군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 이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자. 금융 감독에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이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고 그래요. 지금은 금융 감독원 안에서 이 행위를 다 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간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뭐 독립적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만들자는 게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만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원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예, 완전히 예. 독립적으로 하자. 예, 이런 예. 이제 이걸 우리가 쌍방령 감독 체계라고 합니다. 예. 또 일부는 그렇게 되면은 금융회사들의 이 검사의 부담이라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내에 건전성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두되 소비자 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위해서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독립적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자. 이게 이제 네. 두 가지가 좀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거가 더 좋으냐는 이제 더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금융 알겠어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잠깐 중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말고도 비슷비슷한 법안이 몇 가지 지금 같이 발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고 정부 입법까지 하면은 6개가 지금 그렇죠. 발의돼 그 있습니다. 중에 이제 그 입증 책임 문제는 거의 공통적으로 있고 네. 대신에 집단 소송제를 여기에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 조금 차이가 있고 뭐 네.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017년 그 3월 달에 이걸 법을 내셨단 말이에요. 네. 어디까지 논의가 됐어요? 뭐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가서 뭐 좀 토론이 됐습니까? 지금 뭐 아니면 4-5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까지 그러니까 됐어요? 이제 재정법이다 보니까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단히 아주 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법안 심사 소위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뭐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이제 하는데 이 법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이틀 해도 안 될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정도 토론하다가 또 다음에 합시다고 보류 해놓고 다른 법안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3년이. 혹시 각 정당별로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 같은 게 딱 정해져 있나요? 당의 입장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데 이제 제가 느낌은 이제 그 입증 책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당은 금융회사한테 과도한 부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약간 견해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반복된 금융사고를 접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뿐 아니라 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선진국들은 맞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럽과 미국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예. 우리나라 이미 10개 다른 법에는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 금융 쪽만 지금 예.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싶어요.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갑시다라고 해도 거죠. 진작 만들었어야 할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왜 못 만드냐고요. 제가 그 증권 집단 소송법도 제가 처음에 바깥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네. 그 노력해가지고 만든 법인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네. 힘센 사람들, 맞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재계.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저항을 무너뜨리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게 국회의원인데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하수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이론적으로 국민을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국회에 들어보면 또 정당의 이해관계 이런 게가 또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답답하기 짝이 저희 없습니다. 계류법안 심폐소생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막 그 심장이 뛰어요. 맞습니다. 예. 이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힘 있는 자 편이구나. 그걸 여러 번 느끼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우리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밀어드릴 테니 좀 분투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